미안하다, 수진아. 고맙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차가웠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과와 고마움을 표현했을까요?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은 수진에게 던져진 보따리 하나. 그 속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수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수진은 가정법원 복도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은 경제력을 이유로 남편 정민호에게 넘어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지. 수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종이 끝이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집에 가자. 어머니, 잠깐만요. 아직 마음 정리는 집에 가서 해. 여긴 더 있을 때가 아니야. 시어머니 김순자가 수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를 따라 법원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손에 쥔 판결문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힐끗힐끗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많이 부족했죠. 죄송합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성실했던 건 너다. 그래도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남자가 사람 노릇을 못한 거지. 내 잘못 아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준이는 괜찮을까요? 애들은 어른보다 훨씬 빨리 적응한다. 엄마를 안 보고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수지는 놀랐습니다. 거실에 자신의 짐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대신 낯선 여자 물건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분홍색 슬리퍼, 화려한 화장품들, 수진이 한 번도 사지 않았던 비싼 향수병들이 소파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라 짐이다. 벌써 들어왔어요? 어제 짐을 가져왔어. 이제 여기서 살겠다고 하더라.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민호의 외도 상대인 최유라의 이름이 나오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도장 찍은 게 오늘인데요. 그 여자가 성격이 급해. 어제부터 이것저것 갖다 놓더라. 시어머니는 말끝을 짧게 끊었습니다. 수진은 부엌과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고르고 닦고 정리했던 집이 하루 만에 타인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보따리였습니다. 민준이는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했습니다. 학원 갔다. 오늘 늦는댄다. 그럼 잠깐만 기다렸다가 얼굴만 보고. 안 된다.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어머니, 저의 얼굴 한 번만. 수진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수진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남이다. 말은 차가웠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뭔데요? 내 거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묻지 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보따리를 건네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민호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민준이한테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해줄 거다. 뭐라고요? 엄마가 잠시 일하러 갔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거짓말 아이한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잔인한 건 세상이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10년간 정성스럽게 꾸민 집의 모든 흔적이 하루 만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모두 사라졌고 대신 유라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유라가 입던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끼던 찻잔들도 싱크대에 지저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수진은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잠깐.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돈은 있냐? 네, 있습니다. 정말이냐?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통장에 10만 원뿐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평소 강단 있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수진은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진은 12년간 살았던 아파트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수진 씨 아니야? 네. 이혼했다는 소문 들었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젊은 남자들이 다 그래요. 돈 좀 벌면 바람 피우고. 아줌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줌마의 시선이 보따리에 멈췄습니다. 그래도 애는 아빠가 키운다며?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수지는 서둘러 타면서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수지는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과도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10년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끈을 풀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과 작은 황동 열쇠 그리고 자신이 결혼 초기에 만들어드린 손수건이 정성스럽게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에는 수진이 직접 수놓은 작은 꽃무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10년 동안 소중히 보관했다는 사실에 수진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며느리 수진이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수진이라는 아이인데 참 예쁘고 착해 보인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집이 얼마나 조용했는데.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미역국이 정말 맛있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이었다.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 민호도 이 아이 곁에서는 웃는 얼굴이다. 수진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1996년 1월 2일. 수진이 요리 솜씨가 날마다 늘어간다.
진짜 딸 같다. 민호가 복이 많은 놈이다. 새해에는 손자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1997년 5월 10일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다. 손자를 안을 생각에 밤잠을 못 이뤘다. 수진이가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북어국을 끓여줬더니 그렇게 고마워하더라.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정민호가 모두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1997년 12월 25일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정말 대단한 아이다. 우리 집에 보물이 왔다. 민준이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남편 생각이 났다. 하늘에서 손자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수지는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장 저렴한 숙소를 찾았습니다. 하루 2만 원짜리 여관방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선불로 내라고 했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달랑 놓인 모습이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5년 4월 15일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수진이가 도시락을 얼마나 예쁘게 싸주는지 모른다. 민준이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훌륭한 엄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들을 읽으면서 수지는 그동안 얼마나 오해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진짜 딸처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에서 다른 투숙객들의 생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하는 소리, TV 소리, 문 여닫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이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지난 10년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해 주신 만큼 제가 꼭 잘 살아보겠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수지는 시어머니가 남긴 보따리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을 품었습니다. 황동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시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남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지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여관 복도에 있는 공용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일자리부터 구해야지. 수진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구직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10년 경력 공백에 특별한 자격증도 없는 자신의 조건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이도 35세로 젊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부터.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근처 상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수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우리는 대학생만 써요. 나이가 너무 많으셔. 카페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요. 요즘 손님들이 까다로워서. 식당 사장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여기는 힘든 일인데 주부들은 오래 못해요. 젊은 애들로만 써요. 일주일 동안 30곳 넘게 지원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숙박비와 식비로 돈이 바닥나면서 수진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좌절감에 빠진 수진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막막한 심정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때 낡은 간판의 작은 찻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옹기라고 쓰여진 손글씨 간판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구인합니다라는 손글씨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 6만 원, 점심 저녁 제공, 성실한 분 구함. 수진이 광고를 읽으며 마음이 설렸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을 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저기 구인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앉으세요. 김철수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대추차인데 몸에 좋아요. 김철수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수지는 차를 마시며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일 경험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특별한 경험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했거든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여기는 어려운 일 없어요. 그냥 차 끓이고 청소하고 손님 응대만 하면 되거든요.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차분하고 신뢰할 만하거든요. 김철수의 말에 수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도 괜찮아요. 정말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여기 단골 손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철수가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는 60대 여성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숙 선생님, 새로 일할 분이에요. 이영숙이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이영숙이에요. 여기서 30년 넘게 국어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수진 씨구나. 좋은 이름이네요. 이영숙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80대 할머니가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 인사하세요. 김철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새 직원. 애기같이 이쁘네. 박 할머니가 수진을 보며 반겼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손녀뻘이네. 자주 보자꾸나.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파출소 경찰관도 들어왔습니다. 아, 철수 아저씨. 오늘도 대추차 주세요. 한상철이 카운터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새로 일할 분이야. 수진 씨, 안녕하세요. 한상철입니다. 한상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죠? 다들 가족 같아요. 한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친 후 김철수는 수진에게 6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10시에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세요? 집이 멀어요? 아니요, 근처 여관에. 수진의 말에 김철수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여관에? 혹시? 네, 사정이 생겨서. 수진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위층 빈방 쓰세요. 어차피 비어 있는데. 김철수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월세도 별로 안 받을게요. 10만 원만. 김철수의 제안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하루 만에 일자리와 거처까지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죠.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지는 찻집 위층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여관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혼자 해먹던 거라 맛없을 텐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김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건설회사 했어요. 꽤 컸었는데. 그러시다가 어떻게 IMF 때 망했지 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족들도 다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2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지. 외로우셨겠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 찻집 시작하고 나서는 단골 손님들이 가족 같아졌어요.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도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혼했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아들도 남편이 데려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더 힘들겠다. 김철수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엄마 없이는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없어요. 김철수의 말에 수진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오는 사람들 봐요.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김철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쳐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새 출발할게요. 꼭 민준이 다시 데려올게요. 창 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찻집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단골 손님들과 가족 같은 정을 쌓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은 수진에게 근처 학원 보조 강사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박할머니는 매일 밑반찬을 만들어다 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찻집에는 단골 손님들이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영숙은 책을 읽고 박할머니는 김철수와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대추차 하나 더 주겠니? 박할머니가 수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수진이 차를 우리고 있을 때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호와 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덜컥거렸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네. 유라가 수진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정민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찻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말할 일인가요? 수진이 다른 손님들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끝나. 정민호가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양육비 지급 중단한다. 왜요? 법원에서 정한 건데. 민준이가 이제 유라를 엄마라고 부르거든. 더 이상 네가 끼어들 이유가 없어. 정민호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그랬어요? 물론이지. 애들은 적응 빨라. 유라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진짜 웃기네. 전 부인이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유라가 찻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 찻집이네. 여기서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억지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이 정도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유라가 다른 손님들이 다 듣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 여기는 조용한 곳이에요. 김철수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끼어들지 마세요.
정민호가 김철수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을 괴롭히는 건 못 봐주겠는데. 이영숙이 책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누가 가족이래요? 직원이잖아요. 유라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영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 가르쳤는데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 봐요. 한상철이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찻집 안의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상철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양육비는 법적 의무입니다. 함부로 끊을 수 없어요. 한상철이 정민호에게 경고했습니다. 경찰관이세요? 정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한상철의 말에 정민호와 유라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박할머니가 유라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나이 어린 것이 예의가 없구나.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할머니,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유라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긴 무슨. 우리 손녀 같은 애를 괴롭히는데. 박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자.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민준이는 잘 지내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정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이제 아니야. 유라가 엄마야. 정민호와 유라가 나가자 찻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카운터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김철수가 수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이영숙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상처받지 마라. 박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잊지 못해. 절대로. 그날 저녁 수진은 민준이 다니는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원 차를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준은 혼자 서 있었고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작게 불러봤지만 너무 멀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민준의 담임 선생님 권미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 시간 되시면 학교에 좀 오세요. 무슨 일인가요? 민준이 요즘 학교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수진은 급히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해요. 권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꾸 싸우고요. 그게 새엄마가 무섭다고 자주 말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도 하고요. 권미정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교실에 있어요. 잠시 불러볼게요. 민준이 교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민준이 수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민준아. 수진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민준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곧이야.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새엄마가 자꾸 엄마 나쁘다고 해. 그런 말 듣지 마. 엄마는 민준이만 생각하고 있어.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준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어머니 역할이 필요해요. 권미정이 조언했습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요? 안정된 환경을 만드시면 가능할 거예요. 수진은 그날부터 양육권 재획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법률상담소를 찾아가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6개월 이상 안정된 수입과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면 승산이 있어요. 변호사 김대현이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결단요? 지금 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수지는 김철수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큰일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네, 어머니가요? 수진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어. 빨리 와. 김철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본 때가 2달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의식을 못 찾는 건가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면회 시간에 수진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시어머니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수진의 손을 약하게 움켜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고맙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보따리, 잘 봤니? 네, 일기 읽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직 더 있어. 시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열쇠, 찾아봐. 열쇠요? 서랍장, 아래쪽. 시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후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정민호는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습니다. 순자가 수진이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친구 조정숙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딸 같다고 늘 말했어. 정말요? 물론이야. 이혼 반대한 것도 수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어. 조정숙의 말에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에 뭔가 준비하고 있더라고. 무엇을요? 잘 모르겠어. 수진이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장례를 3일장으로 치른 후 수진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정민호와 유라가 눈치를 주었지만 서둘러 시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우리도 바빠요. 유라가 재촉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서랍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따리 속 황동 열쇠를 꺼내 들고 이곳저곳을 확인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빼내자 숨겨진 비밀 칸이 나타났습니다. 황동 열쇠가 딱 맞았습니다. 비밀 칸 안에는 통장과 서류, 그리고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시어머니 명의였지만 수진을 수익자로 지정한 서류가 함께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수진이 통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딸 수진이에게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해라.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민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하늘에서 지켜보겠다. 마이너스 어머니가.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혼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정민호가 문 앞에서 재촉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수진이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찻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김철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두셨을 줄 몰랐어요. 순자 어머니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김철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거야? 카페를 해보려고 해요. 카페? 네. 민준이를 다시 데려오려면 더 안정적인 일이 필요해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부터 수지는 김철수와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주택가와 상업지구 경계 지역에서 적당한 건물을 찾았습니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집으로 쓰기 좋겠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예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에요. 수진의 예산에 맞는 조건이었습니다. 건물 계약을 진행하며 인테리어 업체를 찾았습니다. 한지우 실장을 추천해 드릴게요. 실력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한지우는 30대 후반의 싱글맘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며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저랑 비슷하네요. 한지우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공사비 30% 할인해 드릴게요.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도와야죠.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감격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설계를 하면서 수진은 시어머니를 기리는 코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통차 코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한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살린 메뉴들로 채우고 싶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수진은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생강대추차 만드는 법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만의 베이킹 레시피도 연구했습니다. 한 달 후 카페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수진은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는 싱글맘 정은이와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7살 딸 하은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정은이가 자신의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요. 또 다른 이웃인 서준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할머니를 돌보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졸업하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까요? 서준호가 경영학과 학생답게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경영 조언도 해드릴게요. 카페 개업을 일주일 앞두고 수지는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김철수와 찻집 단골들, 새로운 이웃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생강대추차가 정말 맛있어요. 이영숙이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대로 끓인 거예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구나. 박할머니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개업일 당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첫 매출은 5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돈을 시어머니 영정 앞에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시작이에요. 꼭 성공해서 민준이 데려올게요.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얻은 희망이었습니다. 카페 개업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하루는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강대추차 레시피가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대추차 주세요. 새로 이사온 주민이 카페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월 매출이 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수진은 서준호를 정식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정은이와는 서로 손님을 소개해주며 상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엄마, 오늘 매출이 어때요? 수진이 문구점에 들러 정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카페 덕분에 손님이 늘었어요. 고마워요. 정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수진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카페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오후에는 주부들이, 저녁에는 직장인들이 왔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곳이 있어서 참 좋아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것 같은 차 맛이에요. 시어머니 레시피거든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매달 수익의 5%를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에 기부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카페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카페로 유명해졌어요. 서준호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수진이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정된 수입이 생기자 수진은 변호사 김대영과 본격적인 양육권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서 승산이 높아요. 김대현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카페 운영도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정말 민준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한편 민주는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더 힘들어해요. 담임 선생님 권미정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새엄마와 자꾸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인가요? 민준이가 계속 엄마를 찾는다고 해요. 권미정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급에서도 산만하고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어요. 제가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 좋겠어요. 민준이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이 갑자기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계모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민준의 모습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민준이 수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민준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수진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키는 더 자랐지만 볼이 홀쭉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 민준이 수진의 품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자꾸 엄마 나쁘다고 해. 거짓말쟁이라고도 하고. 그런 말 들어도 상처받지 마. 엄마는 민준이만 생각하고 있어. 나도 엄마만 생각했어. 매일 보고 싶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페에 있던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할아버지. 민준이 김철수에게도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손자 많이 컸네. 이영숙과 박할머니도 반가워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들 기억나니? 네, 물론이요. 민준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모자가 6개월 만에 재회해 서로를 끌어안고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까? 수진이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편지를 남기셨어. 정말요? 읽어주세요. 수진이 편지를 읽어주자 민주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할머니가 그리워. 할머니는 민준이가 엄마랑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럼 할머니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시겠네요. 당연하지. 카페 손님들도 모자의 재회를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모자 사이가 각별해 보여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카페 2층에서 어머니와 함께 잤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요. 정말 그리웠어요. 민준이 수진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엄마도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이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정민호가 민준을 찾으러 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집에 가자. 정민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엄마랑 살고 싶어.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빠, 나 여기서 행복해요. 민준의 말에 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유라가 민준이랑 계속 갈등을 빚어서 솔직히 우리도 힘들었어. 정민호가 수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가 자꾸 엄마를 찾으니까 유라가 스트레스 받아 해. 그렇다면 양육권 문제를 법정에서 정리하자. 정말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원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 정민호도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제대로 낼게. 고마워요. 한 달 후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카페 운영으로 얻은 안정적 수입과 주거 환경을 증명했습니다. 월 평균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주거 환경도 안정적이고 아동의 교육 환경도 양호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민준도 법원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엄마와는 계속 싸워서 힘들어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신청인의 현재 생활이 안정적이고 아동의 의사도 명확합니다. 재판부가 수진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민호는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민준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쭉 함께야. 수진이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양육권을 되찾은 수진은 민준과 함께 카페 위층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를 할아버지로 카페 단골들을 대가족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까지 와서 이제 정말 가족 같네. 김철수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체스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 김철수에게 조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이영숙은 민준의 학습을 도와줬습니다. 민준아, 숙제 다 했니? 네, 선생님. 오늘도 봐주세요. 박할머니는 민준에게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우리 막내, 이거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정은이의 딸 하은이와 민준은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오빠, 같이 놀자. 응, 뭐하고 놀까? 서준호는 민준에게 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준아, 축구하러 갈까? 네, 좋아요. 카페는 진짜 가족들이 모인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말한 마음으로 만드는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과 민주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민준도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정말 큰 가족이 생겼어요. 카페 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새로운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되찾은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민준과 함께 생활한 지 8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의 카페는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준도 새 학교에 잘 적응하며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민준이 가방을 메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학원은 몇 시에 끝나지? 7시요. 금요일이라 조금 늦어요. 그럼 학원 끝나고 바로 와야 해. 네, 할아버지한테도 인사드리고 올게요. 민준이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수진은 주방에서 신메뉴 개발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전화 왔어. 서준호가 급하게 부르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병원에서요. 민준이가. 서준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자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어머니이시죠?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왔어요. 네, 교통사고요? 수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 다쳤어요? 심각한가요? 자세한 건 오셔서 의사 선생님께 들으세요. 수진은 앞치마도 벗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철수와 서준호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괜찮을 거야. 김철수가 수진의 어깨를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의사가 수진을 별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아이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였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두개골에 금이 가고 뇌출혈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해요. 뇌수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도 심하게 부러져서 함께 수술해야 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요.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의료보험 적용해도 본인 부담금이 8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수진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수진은 급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모은 돈과 적금을 합쳐도 6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00만 원이 부족해요. 수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대출을 받아볼게요. 김철수가 수진의 상황을 듣고 나섰습니다. 수진아, 내가 가진 돈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민준이를 구하는 게 먼저야. 그때 정은이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 언니, 민준이 어떻게 됐어요? 뇌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정은이가 바로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써요. 150만 원 있어요. 은희야, 고마워. 하지만 네가 모은 소중한 돈인데 민준이가 더 소중해요. 빨리 받아요. 서준호도 자신의 아르바이트비를 가져왔습니다. 형, 이거 쓰세요. 80만 원이에요. 준호야, 너까지. 민준이는 제 동생 같은 존재예요. 이영숙이 숨가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내가 퇴직연금에서 100만 원 찾아왔어. 선생님, 우리 민준이 빨리 낫게 해야지. 박할머니도 아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구해왔습니다.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한상철 경찰관도 퇴근 후 병원으로 왔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분할 납부도 가능하대요. 정말요? 네, 우선 5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셔도 된대요. 김철수가 자신의 전 재산 500만 원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평생 모은 돈인데 민준이를 구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야.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지우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제가 SNS에 도움 요청 올려도 될까요? 그런 걸로 괜찮을까? 요즘은 그런 식으로 도움받는 경우가 많아요. 한지우가 즉석에서 민준의 사연을 SNS에 올렸습니다. 카페를 이용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후원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50만 원이 모였어요. 정말요? 지역 신문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 아들을 살리자는 기사 내도 될까요? 기자가 취재 요청을 해왔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도움이 된다면 해주세요. 기사가 나간 후 온라인 후원금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벌써 300만 원이 넘었어요. 한지우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고 발생 36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액 후원이 쏟아져 들어와 총 12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수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평소에 착하게 살아서 그래. 김철수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 도운 것이 돌아온 거야. 드디어 민준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뇌수술과 다리 수술을 함께 해야 해서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수지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카페 가족들이 교대로 와서 함께 지켜줬습니다. 민준이 괜찮을까요? 수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잖아. 김철수가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새벽 6시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수술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72시간에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해요. 민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지는 면회 시간마다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빨리 일어나. 하지만 민주는 5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수지는 중환자실에서 민준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의 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수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후원자들이 병원을 방문해 수진을 격려했습니다. 힘내세요. 민준이가 꼭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수지는 이 모든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아들이 깨어나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과연 민준이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까요? 민준의 수술 3주가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아들 곁을 지키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의료진도 이례적으로 긴 의식불명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진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뇌수술 후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해요. 의사도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중환자실에서 시어머니의 일기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이야기 들어봐. 수진이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글이야.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셨어. 수진이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된다고. 그때 민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불렀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3주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했어. 민준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응,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고 하셨어. 수지는 시어머니가 저 세상에서도 손자를 지켜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기분이 어때?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도 말도 잘하고 의식도 또렷하네. 정말 다행이야. 의사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철수와 카페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모두들 기뻐하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목소리 들려? 김철수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약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용하다. 이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민준이가 깨어났다니 정말 기적이야. 박할머니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 기능은 다행히 정상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다리 골절이 심해서 6개월 이상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재활치료요?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꾸준히 해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치료비는 월 2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수진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런 큰 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하려면 카페 운영을 중단해야 할까요? 수진이 김철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도와줄게. 김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모두가 카페 운영을 도우면 돼. 그날 저녁 카페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우리가 카페를 지켜주자. 김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주방 일을 할 수 있어요. 정은이가 자원했습니다. 문구점 운영 경험도 있고 요리도 좀 해요. 저는 홀 서빙과 계산을 맡을게요. 서준호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재료 관리는 제가 할게요. 이영숙이 말했습니다. 오래 살아서 장 보는 건 잘해요. 청소와 정리는 내가 하겠어.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상철도 자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을까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갚을 거 있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박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카페는 가족들의 협력으로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정은이는 새벽부터 나와서 빵을 굽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생강대추차 우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시어머니 레시피대로 하면 돼요. 수진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서준호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서빙했습니다. 대추차 2잔, 호두과자 세트 하나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이영숙은 장을 보고 재료를 관리했습니다. 오늘 대추가 떨어져 가네. 좋은 걸로 사와야겠어. 김철수는 청소와 전체적인 관리를 맡았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야지. 한상철은 퇴근 후 계산과 마감 업무를 도왔습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와 비슷하네. 다행이야. 손님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더욱 많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수지는 병원과 카페를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기억장애로
최근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오세요? 민준이 시어머니를 찾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수진이 사진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점차 기억이 돌아오면서 민준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생강대추차 맛이 그리워요. 빨리 나와서 카페로 돌아가자. 네, 빨리 걷고 싶어요.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아파도 참고 해야 해. 네, 열심히 할게요. 수지는 아들의 재활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3개월 후 민준이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카페 가족들이 모두 모여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잘 견뎠어. 김철수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많이 기다렸어. 민준은 자신을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카페 대가족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의젓해졌네. 후원으로 모인 돈 중 남은 400만 원을 수지는 다른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이 일이 지역 신문에 다시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음씨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죠. 수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가족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수진과 민주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민준도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거야.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어. 카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따뜻한 공간에서 진짜 가족들의 사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완전히 회복한 2년 후였습니다. 수진의 카페는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나눔 카페로 유명해져서 구청에서 모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수진 언니 축하해요. 정은이가 상패를 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일군 결과예요.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사고 이후 시작된 지역 주민들의 상호부조 운동이 따뜻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매월 정기 모임을 카페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느 가정을 도와드릴까요? 독거노인 김할아버지 댁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수리비를 모아드리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년 10월 시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수지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과 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수진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민준도 중학생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민준이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나눠드리며 말했습니다. 카페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 놀이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문화공간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좋아요. 학부모들이 만족해했습니다.
이영숙은 은퇴 후 상주 자원봉사자가 되어 학습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답이 보일 거야. 이영숙이 아이들을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민주는 사고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중학교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놓아요. 민준이 학교 강당에서 후배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안전벨트 착용과 신호등 지키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주세요. 민준의 진솔한 이야기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일도 앞장섰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댁 청소를 도와드려요. 결식 우려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어요. 민준의 리더십에 많은 학생들이 따랐습니다. 정은이는 수진과 함께 싱글맘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지역 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아이를 돌봐주며 일할 수 있게 해요. 공동육아 시스템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자고요. 정은이가 다른 싱글맘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많은 싱글맘들이 참여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카페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경영학 전공을 살려 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더 체계적인 운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서준호가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익의 20%를 지역사회 환원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김철수가 서준호를 격려했습니다. 한지우는 수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간 디자인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비슷한 프로젝트를 컨설팅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수진 언니 카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지우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성장한 거죠.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철수는 85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매일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민준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바둑 가르쳐 주세요. 좋아, 우리 손자. 오늘은 새로운 수법을 알려주겠어. 김철수와 민준의 바둑 시간은 카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페 가족들은 이제 진짜 대가족을 이루어 각종 경조사를 함께 했습니다. 명절에는 모두 함께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올해도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려요. 수진이 시어머니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순자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네. 김철수도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진은 5년 전에 받았던 보따리를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엄마에게 주신 거야. 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민준이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할머니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어. 수진이 시어머니의 일기와 편지를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민준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할머니의 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혈연을 뛰어넘는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민준이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마음으로 만드는 가족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 민준이가 이제 다 컸네. 수진이 아들을 기특하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구절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온 특별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현재가 최고의 선물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카페는 단골 손님들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따뜻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수지는 창가에서 민준이 김철수와 바둑을 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이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고 서준호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교육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던져주신 보따리 하나가 저희에게 이렇게 큰 가족을 선물해 주었어요. 수진이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우리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웃으시더라고요. 민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그러셨어?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신다고 하셨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준, 그리고 카페 가족들의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보따리 하나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져준 보따리 하나에서 시작된 수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진심이 통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반면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진짜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에서 깨달은 것처럼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혈연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이영숙 선생님처럼, 정은이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분명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